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투자 전략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전문가,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5월 둘째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한동안 쉬었었습니다.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다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존 템플턴 가치투자 대가의 명언을 또 인용을 했었던 것을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이 말을 참 여러 차례 보여드리면서 작년 3월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3월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최고로 비관적인 때를 보내고 있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아직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으니까요. 개별 종목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증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니까는 오늘 전해드리는 이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지금 1분기 어닝 시즌 맞춰서 이제 실적 발표 예정 종목들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자,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함께 구독 지금 누르셔도 돼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4월 CPI 전월에 이어 상승폭에 주목이 된다. 그리고 4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됩니다. 자, 5월 12일이에요. 오늘 5월 12일이고 오늘 5월 10이죠. 10. 내일 모레 현지 시각 12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3월에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연간 기준 YO 기준으로 2.6% 상승한 가운데 근본에는 경기 반등, 상품 서비스 가격 압박 등으로 인해서 3%대 중반으로 이제 상승하는 가능성과 함께 근원 CPI도 지난 3월 1.6%로 YOY 연간 기준입니다. 3개월 만에 반등 이후에 2.3% 내외로 추가 반등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 큰 폭으로 이제 둔화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업률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지고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장기 관측 이런 부분들이 미국 3대 지수 상승 요인, 특히 성장주 기술주들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오늘 한국 증시도 1%대 이상 상승을 하는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증시에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원, 상원, 하원 지도부와 인프라 법안 협의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게 날짜가 공교롭게도 같은 12일이에요. 같은 12일. 자,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상승을 해서 부담되는 요인을 바이든 대통령이 양원 지도부와 함께 인프라 법안 협의 4조 1천억 원 4조 1천억 달러 원이 아니고 4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및 세제 변경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전망인데, 협의가 잘 되면 시장의 부담, 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부담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쵸? 예, 반대로 협의가 또 잘 안 된다면, 시장 부담 요인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 현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 필요성 이런 부분들 또 언급을 했었고, 또 해명을 하기도 하면서 증시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연준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연준의 여는 총재들이 또 긍정적인 비둘기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 부분 이번 주에도 5월 10일서부터 해서 10일 시카고 에반스 여는 총재 서부터 해가지고 11일, 12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또 13일 블라드 여는 총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최근 물가 및 통화정책 정상화 논란이 커진 가운데 또 어떤 또 연설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 증시에 부담되는 요인하고 또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금주에 혼재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MSCI 반기 지수 점검 발표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지난달 4월 달서부터 좀 언급이 되어져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월 11일이에요. 5월 11일 반기 지수 점검 결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분기 점검 2월, 8월 대비해 가지고 편출입 종목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편입되는 종목에는 수급적인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고, 편출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어져 있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편출 예정 종목들이 좀 알려지고 있어서 이제 공매도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발효는 5월 27일 장 마감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뭐 오뚜기라든지 롯데 지주, 뭐 한국가스공사, 뭐 삼성카드, 현대해상, 뭐 GS 리테일, KMW 같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잠시 후에 차트를 좀 보면서 시세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자, 개별적 이벤트로 오늘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나왔지, 이제 좀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좀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지만 한 3~4%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카톡방에서 또 질문을 주셨길래 차트를 좀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후에 NC소프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GS, 롯데쇼핑, 코오롱 플라스틱,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요즘 이제 섬유의복 그리고 음식료 쪽으로도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주 이제 CJ제일제당이라든지 현대그린푸드, 또 현대리바트 건설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1일 KT SK텔레콤 통신주죠. 12일에는 LG U+, 그리고 한온시스템, GKL, DL건설 등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GKL, 12일은 파라다이스, 이렇게 이제 카지노주. 미국 증시에서는 카지노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소식이, 이제 그런 소식 이제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 오늘 파라다이스 장중에 3% 이상, 또 GKL도 한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경제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펄 어비스 비롯해 가지고 게임주들 발표도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13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고, 다음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SK이노베이션, NHN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자, 어닝 시즌 막바지입니다. 이제 보유한 종목들 또는 보유를 좀 예상하는 매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적 발표 및 발표된 실적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이제 종목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자, NC소프트 이제 실적 발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화요일, 이제 5월 지난주 화요일서부터 해서 반등 시작해서 오늘까지 4거래일, 5월 5일 휴장이었고, 참 휴장을 잘 했던 것 같아요. 5월 5일 휴장이었고 오늘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강세, 이번 주에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3250, 3300 부근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주 후반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3200이나 3200 부근으로 마감을 할 것이냐. 주간 기준으로는요. 주간 기준 지금 1.3%, 1.38%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난주 사실 이제 음봉이었잖아요. 월요일 좀 좋지 못했죠. 또 해외 지수,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밑으로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었어요. 요런 자리, 지지반등, 지지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밑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결국 이 자리에서 아래 꼬리 달고 마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아래 꼬리, 화요일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을 좀 제공을 해왔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고, 화요일 상승 마감이 참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중에 유튜브 올려드렸지만, 장 마감하면서 지수로는 3130포인트, 요 회복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 앞서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전해드리면서 이 CPI 지수 상승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지수의 상승을 제한시키거나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전치가 1.6%고 예상이 2.3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2.6에서 3% 중반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서, 자, 이런 결과 발표치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양원 인프라 관련 법안 협의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내용이 전해주느냐, 아니면
반대로 협의가 잘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오늘 실적 발표를 한 NC소프트죠. NC소프트 지금 4.7% 정도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요 보여드리는 차트는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3월 마지막 주였어요. 3월 마지막 주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장중 7.68%까지 주간 기준으로 주중에 7.68%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때 제가 무료방에서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추세 하단선에 와 있다. 네, 하단. 추세 하단선에 와 있으니까 관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게임주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좀 이슈가 제공이 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따른 주가 조정에서 반등을 주었지만 조정 추세를 완전히 벗어낸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조정 추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사전 캐릭터 생성 중에 있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또 오픈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또 실적 전망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 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의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오늘 4.8% 정도 강한 시세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1분기 실적 부진을 털고 2분기 또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의 전망도 좀 참고 삼아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하단선은 제가 보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작년 11월 마지막 주 시가를 기준으로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으로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가격에서 지금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90만원 가격 부분에서는 또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거예요. 단기 저항 받고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서 확인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MSCI 지수 편출로 좀 예상 종목들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 주가 흐름도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KMW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신 장비주들 주가 흐름 썩 좋지 못한데, 제가 2019년도에도 KMW를 가지고 시세 흐름 체크를 좀 해드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됐고 2020년 작년에 최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결국엔 실적의 큰 폭 개선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조정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있는데, 12주 이평선은 좀 장기 이평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실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평선이다라고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는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주간 12주 이평선은 이 12주 이평선이 우하향을 그리고 있어요. 우하향을 그리고 있고 지금 캔들들은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수 신호는 발생되고 있지 않다. 근데 여기에 MSCI 지수 편출까지 예정이 되면서 수급적인 좀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수급을 좀 확인을 해 보면은요, 실제로 공매도가 이제 5월 3일서부터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5월 3일 날짜서부터 해서 4일, 6일, 7일 공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조금 놓치셨던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장중에 이제 외국인이 한 700만원 정도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만원 가격 구간에서 반등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5만원 가격 구간에서
이끌어내서 55,000원 내지는 6만원까지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재차 5만원 가격을 주간 기준, 일간이 아닌 주간 기준으로 5만원 가격을 하향 돌파시켜 버린다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어려운 주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4만원까지도 열려버리게 되죠.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손실 구간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잘못 추가 매수를 하시면 비중이 쓸데없이 늘어나는 또 악순환을 만드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물타기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보세요. 요때 요렇게 주가 하락, 기술적인 반등, 다시 하락했을 때 6만원 가격을 지켰어야 이게 이중바닥,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4월 마지막 주에 이 6만원 가격을 확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양봉의 시가마저 깨버린 거잖아요. 4월 마지막 주에.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 주고 다시 5만원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깨버리게 되면 이때와 같은 시세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고려하지 마시고 반등 이후에 5만원 가격 부분을 다시 재차 지키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GS 리테일, 제가 코스피 200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편의점 관련주들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이런 낙폭 과대 종목,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박스권 안에 있다. 공매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KMW와 마찬가지로 5월 3일서부터 공매도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매도를 그렇게 두려워할 만큼의 주가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박스권, 여전히 그냥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7%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고점을 4월 마지막 주에 살짝 저항받고 쉬었다가 지금 돌파를 하려는, 이걸 돌파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은 상승했다가 다시 지켰을 때, 아, 저게 돌파였구나 확인이 되는 거지, 지금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4월 이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의 종가, 근데 4월달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1년이 넘은 시점이지만은 저 작년 4월 양봉의 종가를 한 번도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만원 부근까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지만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매수의 매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냥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 롯데 지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4만원까지 한번 끌고 가 볼까? 4만원 넘어가는지 한번 볼까?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홀딩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지금 매력적이진 않다라는 부분이죠. 공매도 신경 쓰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차익으로 매수하고 있는 기관의 차익 매도가 떨어지게 되면 또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롯데 지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국가스공사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 국면에서 지금 33,000원 가격 또는 이제 3만원 가격까지 조금 열어두고 이제 횡보의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간값에 와 있습니다. 횡보에 3만원에서 35,000원 가격 구간에서 중간값에 와 있고, 공매도가 5월 3일서부터 4일, 6일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 7일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매매 비중이 1.54%대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간값에서 뭐 위로 본다 하더라도 열린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삼성카드도 이제 35,0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5,000원 가격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공매도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한시키고 있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기관 수급 보면 투신 쪽에서 이제 수급이 좀 잡히고, 금융투자에서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3조 9천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현재 34,400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조 9천억, 이제 4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기관들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매수해봐야 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900만원, 뭐 찔끔찔끔, 금융투자도 뭐 400만원, 1000만원, 이런 수준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크지 않아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금액이 더 큰데, 비중을 정하실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를 사고 파는지 거래 대금을 좀 참고하셔서 비중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대해상도 200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26,000원 가격 부분 잘 보이실 거예요. 저항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다 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뚜기, 오뚜기 실적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 반응, 최근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고, 또 가격대가 50만원 위이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GS 리테일처럼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이제 하단 가격 부분에 위치해 있으니까는요, 매도 추이가 공매도가 좀 공매도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역시 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처럼 한국가스공사처럼 지금 수급이 뭐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까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비중 조절만 잘 해놓으시고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SK텔레콤이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요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안 내려올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 1.12% 상승하면서 지금 31만 5,50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가격의 구간은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30만원 위로 35만원, 40만원, 45만원, 자, 여기까지 가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당시만 해도 20만원
가격 부분이었었는데요. 어느새 30만원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배당도 든든하게 받으셨고,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고, 쭉 제가 보는 가격 구간까지 잘 끌고 가면서 추세 추종 수익 극대화. SK텔레콤 이번 주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 분석을 다시 한번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 종목 대응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파악하는 해서 증시 대응, 그 안에서 투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